그래서 동남아나 이쪽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가해자 잡히지도 않죠. 막 중국 조직 이런 애 어떻게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걔네에서 쉽게 인정해 주는데 국내에 있는 지인들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많이 속게 됩니다. 여튼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몽땅 다 개인회생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사기를 당해서 발생된 채무. 그런데 그냥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에 나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무가 많습니다 하면 법원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법원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셔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안에 어떤 사실관계 입증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피해자라는 게 입증이 되겠죠. 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되면 실제 피해 액수 등 해서 피해자임을 담당 형사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떤 관련 기록들 있잖아요.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겠죠. 보이스피싱 인정을 받겠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탕감률이 높습니다. 왜? 불쌍하잖아요. 너무 많은 채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 기본이 다 5천 이상이고 몇 억씩이에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많이 선처해주죠. 그래서 변제율 20% 30% 이 선대에서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기 피해자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B를 귀에 이제 조금 기게 이제 달콤한 말을 해요. 자기가 베트남에서 시행 사업을 한다.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 60, 70년대 그때 시절의 경제 규모에서 산업 개발이 막 되면서 이제 시행 시공 건설이 뭐 호황인 건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1억만 넣으면 1년 있다가 2억을 주겠어. 2억만 넣으면 3억을 주겠어. 그런데 저도 좀 속상한 게 B라는 사람이 A가 실제 베트남에서 시행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도 확인이 안 해요. 그냥 그 말을 믿고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회생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2억 다 날라갔죠. 넣는데 법원에서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본인이 투자해서 돈을 못 받은 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너는 너무 과도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쉽게 해서 주식 코인과 같은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로 인정을 해서 변제율 80% 많죠. 이러한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 피해자인지 아니면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못 받은 건지. 그러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 피해자 쪽으로 가셔서 이쪽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 어차피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코인 리딩방 같은 경우는 가해자들 있잖아요. 어차피 동남아에 있기 때문에 못 잡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채권 회수가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내가 피해본 액수를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법원도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거를 그냥 바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2억을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원래 2억을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이게 내 개인 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재산, 이 2억 채권도 부실 채권이라 해서 받을 가망성이 없으면 너 2억 채권이 있지만 이건 너 거 재산이 아니야. 왜? 넌 그 돈을 못 받을 거니까.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개인 재산 산입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나 이쪽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가해자 잡히지도 않죠. 막 중국 조직 이런 애 어떻게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걔네에서 쉽게 인정해 주는데 국내에 있는 지인들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까지 얻어서 사기라는 걸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2억이라는 내가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2억을 그 사기치산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개인 재산 2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변제금 변제율이 내 개인 재산 2억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2억을 내 개인 재산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결을 받아서 사기 가해자에 압류하고 신용정보를 해서 이 사람이 빈털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2억 사기 피해 받은 거는 부실채권 2억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입증을 해야 개인회생 법원에서도 2억의 채권을 개인 재산을 잡지 않고 개인회생의 적은 변제금으로 인가를 내줍니다. 여튼 오늘 말 길었는데 실은 뒷부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단 그 앞부분 있잖아요. 이런 많은 수법들에 여러분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드시고 이런 상황이라도 너무 혹하거나 믿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주식 코인이든 투자면 가르쳐 주겠어요? 당사자가 100% 200% 수익이 나는 어떤 이런 좋은 소스를 가르쳐 주겠냐고. 제가 만약에 100% 200% 수익이 나는 거라면 절대 아무도 안 가르쳐, 우리 엄마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그거 다 해먹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자금이 딸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채 달러 똑같이 빌려고 나 혼자 전부 다 투자하겠어요. 왜? 돈을 많이 버는 건데 누구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혹한 정보들 있잖아요. 대개는 사기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돌다리도 두들려 가듯이 꼼꼼히 그 상황을 체크해서 내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